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감쌌던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에게는 이 사퇴가 또 다른 기회가 아니라 이제는 몰락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외신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다가왔다, 이거 정말 심상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교안보 전문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시는 전옥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외신까지도 문재인 정권 몰락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저는 사실 뭐 조국 사태 처음 나왔을 이렇게 발생했을 때부터 이 우리 외신의 눈을 잘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지금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격만큼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의식만큼 현 정치판이 못 따라가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의 실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외신은 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조국 사태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아주 후진적 현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범죄 혐의자라, 본래 범죄자로 확정이 되려면 피의 뭔가 좀 이 범죄 의혹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예.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면 이게 확정되는 것이 있고 확정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공무원 뭐 1, 2급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간판 스타짜리 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법무장관은 법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예.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이 법적으로 좀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조국 비리 의혹이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리 의혹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명하니까 임명할 때서부터 이건 국민 높이에 안 맞는구나, 외신들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격, 즉 국제사회에서 이 관용적으로 비춰지는 국격에도 안 맞는구나, 이러니까 계속 워치를 해본 거죠. 예. 워치를 해온 결과 이제 결국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의혹에서 시작된 얘기들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쭉 보면 대부분이 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석방하는 이유는 좀 너 너무 소명이 잘 됐다고 그래갖고 또 석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네. 지금 이제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고 이런 정치 판사들 물러내야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이 볼 때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겨우 35일, 외신에서 볼 때는 35일 만에 말하자면 사퇴를 시킨 거잖아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를 볼 때 우리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사건 아직도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울에도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 상주 기자가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아주 열성적으로 집중적으로 요 사태를 보는 거예요. 예. 직업이 기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냉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통신이 볼 적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실주의, 온실주의에 빠져갖고 최순실하고 이 국정을 농단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법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까지 내려진 거 아니에요? 예. 이거하고 똑같이 간다 이거예요. 왜?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이 앉힌 거를 그 많은 비리 의혹이 있는데 온실주의, 정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장관이 입힌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3년 전에 박근혜 상황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벌써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 사퇴 발표를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사과하고 뭐 차이가 그렇게 나겠느냐. 예.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외신 블룸버그의 이 보도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예.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외신의 취재 보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보도하는 외신도 있겠지만은 또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을, 또 문재인 정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또 외국 언론에, 말하자면 또 외국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흠집을 내리는 또 이 보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다 문재인 정권이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일단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쪽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어떤 비핵화 협상 같은 거 진행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크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달갑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가 있나요? 외신 보도에? 그렇죠. 왜냐하면 외신은 이제 서울의 상주 뭐 기자들이 이제 본사에 보고하면 본사에서도요, 더군다나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적인 통신사잖아요. 이게 인원도 방대하지만 전문성도 정말 웬만한 싱크탱크 뺨칠 정도로 굉장히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처럼 한다, 예.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수석 대변이라는 말이 전 세계 인구의 회장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뭐라고 그럴까, 냉정하게 그리고 시니컬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블룸버그가 이렇게 3년 전 박근혜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봤으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추가 보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조국 사태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집도끼들끼리나 조국 사태가 억울하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 사퇴시키지 않을 사람을 사퇴시켰으면은 왜 사과리를 하겠어요. 여권에서 보더라도 조국을 더 끌고 가기가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다. 민심의 흐름으로 보나 여러 가지 내년 총선 전략에서 보나 정부 여권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자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다면 우리 애국 세력들이 그동안에 주장한 게 뭡니까? 이런 사람은 장관할 수 없으니까 빨리 자르라. 빨리 파면시키고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시켜라. 이게 우리 애국 세력, 자유 우파 세력들의 집요한 주장과 요구였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걸 시인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어제 국민들한테 갈등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려면 이 조국 이후 정국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조국이 사퇴했잖아요. 조국 사퇴도 본인이 결심했다. 뭐 강기정 정무수석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권 내 일부 인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내년 총선 또 차기 대선까지 가는 큰 고속도로를 내놓고 거기서 하나씩 어디서 스탑할 것이냐, 어디서 속도를 해서 갈 것이냐, 이런 큰 그림하에 움직여진 게 바로 어제의 사태인데, 그러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조국 이후의 전국 운영도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인 그리고 자기 진영 중심의 국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또 엄청난 후폭풍을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이 상당히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제 파탄, 이거 복귀하는 문제, 또 이 안보 실정, 이거 빨리 커버하는 문제, 이런 모두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러면은 외신의 공격 성향의 보도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국정원 계셨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전 같으면 국정원이 정치 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동향 보고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첩보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정권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그런 정보 라인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국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대안을 내놓고 있고, 또 이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곧 이제 대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큰 축의 하나는 당연히 청와대죠. 청와대가 모든 국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예. 왜? 모든 정보와 정책이 결국은 청와대로 다 모여갖고 청와대에서 조율을 딱 해가지고 내려가면 그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국내외 우리 현 정부가 어느 정권이든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어떤 민심의 흐름, 또 이 외국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시각, 그리고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또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 판단을 통해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공급해줘요. 그러면 현 정부는 지금 국내 정보 활동을 완전히 다 안 한다. 이것이 꼭 무슨 대한민국의 국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는 것처럼 현 정부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의 그런 순기능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순기능을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국내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정책, 외교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 정책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G20 국가에 속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교정책에서 우리 목소리가 미국이나 일본 주변 상황처럼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도 우리가 55만 소득국가로
가고 G10 국가가 또 G5 국가가 되려면 국내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부분의 중요성이 더 커가는데 이 커가는 국내 모든 전국 운영과 관련된 정치 경영 사회 문화 모든 요것은 국정원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청와대에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줘야 되는데 이 큰 축이 빠져버리니까 국정 운영의 공백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대외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 부분도 지나치게 김정은한테만 매달리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국정원이 무슨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던데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내외 정책의 혼선 그리고 실패 이런 것은 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지금 이제 죽어 있잖아요. 이것도 네.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큰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건국과 경제발전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요, 이제 외신에게서 아주 조롱과 비난을 받는 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순히 조국 때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그 자기들만의 고집,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왜 북한만 바라보는지, 왜 사회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앉혔는지 그런 부분들 다 앞으로 살펴봐서요. 시민 여러분들 내년 총선에서 바로바로 심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 10월 25일 많은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신의 한 수도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500만, 1000만, 아니 그 이상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전욱현의 안보정론 많은 시청 바라고요. 거기 가시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정보에 관한 자료, 최고의 자료들만 모아놨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